우리가 즐겨 마시는 위스키는 각기 다른 오크통 속에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숙성을 거친 다음 예쁜 병으로 담아내는데요. 위스키를 즐겨 마시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 위스키의 캐릭터는 오크통 속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마시는 위스키의 맛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70% 이상이 오크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위스키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지역은 사실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아일랜드라는 설이 더 강해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위스키를 널리 다른 나라까지 전파를 시키게 되면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더 애용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항상 흐리고 추운 겨울이 긴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손님이 오면 대접해주는 중요한 술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병을 하게 되는 이제 대영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만한 게 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스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위업자들이 갑자기 높아진 이 세금을 내면서 위스키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깊은 계곡으로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증류소의 위치 때문에 글렌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생산되던 위스키는 밀주로 취급받게 되고 증류업자들도 밀주업자가 돼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위스키를 증류를 하게 되면 연기가 많이 나요. 밤에만 위스키를 만들게 되고 이 위스키 밀주업자들을 문샤이너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와인이 종교적인 미사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이 증류업자들이 만든 위스키를 와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즐겨 마셨던 쉐리 와인 통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한 뒤에 오크통을 열어보니까 투명했던 원액이 호박색을 띠고 엄청난 과실 풍미가 나는 술로 바뀐 거예요. 이런 우연이 널리 전파되면서 오크통에 저장한 스코치 위스키가 사랑을 받게 되고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도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위스키와 오크통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중유업자들이 계속 사용했던 쉐리 캐스크가 스페인 내전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금액도 올라가요. 동시에 미국에서는 이 버번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버번 위스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오크통을 싸게 판매를 했어요. 이게 또 쉐리 캐스크랑 다른 엄청 부드럽고 꿀향기 강한 위스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위스키를 숙성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캐스크가 쉐리 캐스크 그리고 버번 캐스크가 되는 겁니다. 위스키 숙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크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름이 크기별로 나눠져요. 그래서 500리터 정도가 되는 쉐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트, 그리고 아메리칸 위스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럴, 얘는 한 200에서 1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콕스 헤드라고 해서 배럴에 널판지를 몇 개 더 대서 조금 더 크게 만든 캐스크가 있고요. 아예 매링을 위한 엄청 큰 캐스크부터 그리고 작은 한 45에서 80m 정도 되는 쿼터 캐스크까지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콕스헤드, 버번 배럴, 쉐리 버트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쉐리 와인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위스키 증류업자들은 이 쉐리 와인 캐스크의 계속적인 사용이 어렵게 되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쉐리 와인과 가장 흡사한 캐릭터를 주는 포트 와인 캐스크, 그리고 달콤한 소테른 와인 캐스크, 복합적인 느낌을 주는 그랑크리 와인 캐스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깊고 달콤한 풍미를 주는 럼 캐스크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위스키를 드실 때 이 위스키는 어떤 오크통에 숙성을 했죠? 라고 하는 즐거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온 겁니다. 자, 이달의 추천 위스키 아벨라우어입니다. 아벨라우는 1879년 보리제베의 분홍인 제임스 플레밍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스페인강과 라우어 계곡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슐랭의 본고장이자 패션과 명품의 메카,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입니다. 아벨라우는 럭셔리 부티크 싱글몰트에 걸맞는 희소성, 진정성,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위스키를 만들고자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브랜드 신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벨라오의 모든 더블 캐스크 라인업은 최상급 퀄리티의 스페인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와 퍼스트 필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됩니다. 아벨라오는 이 아부나흐를 제외한 모든 라인에 쉐리 캐스크 그리고 버번 캐스크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쉐리 와인 캐스크, 버번 캐스크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위스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런칭된 아벨라오 14년 이 따끈따끈한 위스키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테이스팅하면서 아벨라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벨라오에서 주품격의 주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각각의 캐스크의 위스키 원액을 보내주셨어요. 아벨라오는 펄스필 쉐리 캐스크, 올로로소 쉐리를 사용을 했고요. 펄스필 버번 캐스크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쉐리 캐스크가 색깔이 진하다고 해서 좀 더 좋은 것 같고 버번이 연해서 좀 더 저렴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좋은 밸런스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품격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아벨라오 14년 제품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런칭을 했고요.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얘를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많은 위스키 레인지 중에서 보통은 15년에 병입을 하는데 굳이 왜 이 14년에 병입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컬러가 짙은 호박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쉐리 캐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자, 향을 맡아보면 오히려 향은 버번 캐스크의 캐릭터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바닐라 향이라든지 꿀내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쉐리 캐스크와 버번 캐스크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자꾸만 얼굴을 들이미는데 첫 맛이 상당히 스파이시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스파이시함이 부드러운 바닐라 향으로 감싸주는데 일단 맛이 오는 느낌은 쉐리가 먼저 오고 버번이 그 뒤에 피니쉬를 장식하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 피니쉬에서 버번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꿀내음과 바닐라 향이 쭉 이어집니다. 좋네요. 이 위스키의 맛을 보니까 정말 좋은 균형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년에 병입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강렬한 쉐리 캐스크의 풍미도 좋아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하게 끝나는 버번 캐스크의 밸런스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라오 14년이 출시된 이유에 걸맞게 여러분의 기호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사람들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스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아벨라오의 12년 한번 맛볼게요. 먼저 컬러를 보면 쉐리 캐스크의 영향을 받은 상당히 짙은 호박색을 띠고 있습니다. 향은 상당히 싱싱한 붉은 사과향이 나요. 맛에서도 이 싱싱한 핵과일 느낌의 맛이 강하고 버번 캐스크 때문인지 약간의 밀크 초콜릿 같은 맛도 느껴지네요. 12년 치고는 상당히 여운이 기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여운이 남아있는데 여러분께서 12년 엔트리에서 뭔가 긴 여운을 느끼고 싶다 이럴 때 이 아벨라오 12년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아벨라오 16년을 마셔볼게요. 지금부터는 이 쉐리 캐스크의 스파이시한 강렬함이 올라오고요. 동시에 버번 캐스크가 가지고 있는 크리미한 느낌 그리고 화사한 꽃향기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입안을 꽉 찬 이 풀바디한 느낌이 오고요. 다크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캐러멜 향 이런 것들도 이제 도드라집니다. 피니쉬에서는 이 버번과 쉐리가 접목된 그런 풍성한 과일들의 느낌, 이런 것들로 계속 여운을 주네요. 이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마셔도 되는 그 정도의 긴 여운이 느껴지는데, 이 아벨라오 16년은 이 18년급 엔트리에 뒤지지 않는 긴 여운과 풍성한 풀바디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 끝으로 제가 아벨라오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부나흐를 맛볼게요. 이 아부나흐는 게일어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증류소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19세기에 만들어졌던 버틀이 있었는데, 이 버틀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부나흐는 1800년대 전통 방식을 유지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벨라오 아부나흐의 특징은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오크통에 담겨져 있던 위스키를 그대로 병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캐스크 스트렝스를 즐기는 방법은 알코올 도수에 겁먹지 마세요.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 혀를 찌르는 킥이 느껴지다가 공기와 입속에 침과 섞이면서 비로소 풍미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테스팅 해볼게요. 이 아벨라오 아부나흐는 버번 위스키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 그대로의 컬러를 띠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한 호박색을 띠고 있고요. 엄청 스파이시해요. 이 올로로소 쉐리가 가지고 있는 스파이시함과 뭔가 이 오렌지 잼 같은 이런 느낌도 나고요. 완전 농익은 그런 베리 계열의 과일 향도 납니다. 일단 입안에 머금었을 때 싹 드라이해졌다가 침과 섞이면서 확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서 다크 초콜릿이 느껴지고 블랙 체리 이런 쪽도 느껴지고 오렌지 그대로 느껴지고요. 의외로 되게 크리미한 그런 텍스처가 있어요. 다른 와인이랑 좀 다르게 피니쉬가 엄청 스파이시하게 끝나요. 이건 확실히 올로로소 쉐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너무 좋고 너무 매니아틱한 그런 위스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라오 아부나흐는 뭔가 이 캐스크 스트렝스가 가질 법한 그런 강하기만 한 느낌보다는 되게 디저트 같고 달콤하고 그리고 긴 여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풍미가 강해요. 이 아벨라오 아부나흐를 좋은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좋은 디저트 와인을 즐기듯이 한 잔씩 꺼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이 다양한 오크통의 수상한 위스키를 찾고 있는데요. 이 아벨라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쉐리 캐스크 그리고 버번 캐스크를 이용한 밸런스가 잘 잡힌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쉐리 캐스크를 마실지 버번 캐스크를 마실지 고민이 된다면 이 아벨라오를 드시면 고민이 해결될 것 같네요. 아벨라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널리 전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인 정신을 실천하는 전문가들을 매월 선정하여 그들의 스토리를 공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캐스크, 위스키, 그리고 아벨라오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위스키 이야기와 좋은 위스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